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법부자 조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네. 정말 재밌는 사례예요. 네네. 배우 공효진 씨 아시죠? 네네. 알죠. 그분이 그 석유동 빌딩을 네. 매각한다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저도 봤습니다. 네. 네. 그 연예인분들이 부동산 투자하는 네.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듣고 음. 많이 접하는데 네. 이 부분은 이번에 그 빌딩을 네. 구축 건물을 사서 빌딩을 신축하고 맞아요. 그걸 매각하면서 네네. 나온 기사라서 우리 건법 부자에 네네. 굉장히 그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뉴스를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살펴보시죠. 그 어제 뉴스예요. 네. 어제 뉴스인데 공효진 씨 석유동 빌딩 160억에 내놨다. 네. 7년 전 63억 주고 사.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7년 전에 63억을 주고 매입한 구축 건물을 헐고 철거하고 신축 빌딩을 그 신축해서 160억에 내놨다. 네, 160억에 내놨다. 네. 우리 얼핏 듣기에는 한 100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실제 매입부터 네. 신축 매각까지 네네.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어요. 네. 그러시죠. 그래서 네. 제가 네. 우선 이 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네네네. 첫 번째로 주소를 보니까 마포구 석유동 네. 366의 7번지. 네, 대지 면적이 509.8제곱미터예요. 네. 네, 그래서 약 한 150평이 조금 더 150평 되는 되겠네요. 네, 네.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되고, 마포구는 뭐 여기 특정개발진흥지구도 지정이 되어 있지만 전통적으로 디자인이나 네. 광고, 뭐 출판 이런 그 네. 업종들이 많이 이렇게 집약이 좀 되어 있는 편이고, 네. 최근에는 그 연예인 기획사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네. 이런 회사들이 많이 이렇게 유입이 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전통적으로도 괜찮았던 지역이지만 네네. 요즘은 더 핫하고 더 핫하죠. 힙한 맞습니다. 지역이죠? 아마 네네. 공유주 씨는 약간 성동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니면 뭐 연예계 선배시니까 이제. 그쵸. 네, 또 그런 아무래도 것도 연예계에 있었고. 계시다 보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렇죠. 2016년도라고 하셨으니까 네.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자리를 잡으셨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네. 네, 그래서 이런 규모의 2종 일반 주거 지역에 대지 면적 한 150평 정도 되는 네. 그 부지를 매입을 하신 것 같고, 그 매입 금액이라든지 그 당시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제가 등기부등본을 네. 토지 등기부등본을 띄워봤어요. 네, 그래서 주소가 마포구 석유동 366의 7이고, 먼저 소유관계 확인할 수 있는 갑구를 보니까 네. 2006년도에, 그러니까 공효진 씨 매입하기 한 10년 전에 다른 분이 한번 매입을 하셨더라고요. 네. 전소유자네요. 네, 전소유자가 2006년도에 한번 매입을 네. 하셨고, 그 다음에 2016년도 2월 달에 네. 로이 714라는 주식회사, 이게 아마 공효진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로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요 회사에서 2016년 2월 달에 매입을 한 걸로, 네, 그렇게 이제 상황을 알 수가 있었어요. 네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을구, 우리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보면 이제 대출 관계라든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궁금해서 살펴봤더니 2016년도 2월달 같은 날짜에 채권 최고의 그 신한은행으로부터 48억, 채권 최고액이 48억이니까 실제 대출은 한 40억 정도 예상이 네. 되거든요. 채무 원금은 40억일 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당시에 잔금 대출로 한 40억 정도를 실행했구나라는 게 네. 유추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얼마에 매입을 했냐? 네. 매매 목록을 한번 살펴보니까 그 앞서서 나오는 게 아까 2006년도 네. 매도인이죠. 전소유자. 예, 전소유자가 23억에 요거를 매입을 했고, 네. 2006년도에. 네. 그리고 2016년도에 63억에 매입한 걸 알 수 와. 있습니다. 딱 요게 이제 10년 공효진 씨가, 차이인데. 공효진 씨가 매입한 딱 거고. 10년 차인데 벌써 거래 가액이 39억 5천. 네. 40억 정도. 40억 정도의 차이가 나고 10년 만에 네. 40억 정도 차이. 네. 네, 좋네요. 음. 네. 이게 뭐 서울 땅의 어떤 그 가치의 어떤 그렇죠.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네. 벌써 10년 동안 한 40억 정도를 차익을 보셨다. 맞아요. 네. 네, 그런 내용 확인할 수가 있죠. 네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공효진 씨는 63억에 이 토지를 매입했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내용은 아마 기사에서도 아까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63억 중에 40억 대출을 받았으니까 네. 실제로는 23억의 자기 자금이 있었겠다. 그 정도 이제 네. 투입이 된 거겠죠. 물론 투자 뭐 금액이. 취득세든 다른 비용이 더 있었겠지만 그렇죠. 일단은 그럼 고려하면 25억 정도 되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궁금한 거는 그 기사에 나왔듯이 기존의 건물을 매입해서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매각하려고 하는 거고. 네네. 요거는 이제 토지의 취득가액이니까 네. 건물의 취득가액은 저희가 신축을 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제 유추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네. 한번 유추하기 위해 일단은 건축물 규모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그래서 그 당시 건축물 규모를 보려고 건축물 대장을 띄워봤어요. 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일단 위반 건축물이라고 있는 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그렇죠. 요거는 제가 내용을 미리 살펴봤는데 큰 위반이 아닙니다. 네. 단순한 이제 그 조경 면적의 어떤 확보에 관한 위반이라서 뭐 이렇게 치명적인 위반은 아니라서 우리가 전에 그 위반 건축물을 네.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네네. 사례를 일단 한번 유튜브를 방송을 했었었는데 그렇죠. 그것처럼 어떤 중한 사례 위반이 아니라 어떤 경한 느낌의 위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위반 건축물이라고 무조건 안 좋거나 아니면 뭐 이제 무조건 좋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궁금하신 분은 영상 찾아서 보시면 되고. 요 지금 사례 같은 경우에 공유진시 사례 같은 경우에 위반 건축물은 되게 경한 걸로 보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연면적을 먼저 살펴보니까 1782.77제곱미터 해가지고 면적이 상당히 커졌네요. 한 540평 정도. 그 정도 되는 건물이구나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규모가 지하 3층부터 지하 2층, 지하 1층, 1층, 2, 3, 4층에서 총 7층. 지상 7층에. 지하 3층에 지상 7층 되는 근린생활시설이 만든 거죠?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6년도에 잔금을 하고 그 당시에 건축을 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건축 비용을 계략적으로 산출을 해서 제가 유출을 했을 때는 약 한 당시 35억 가량의 사업비가 투자가 됐을 것 같아요. 건축을 하는데 들어간 총 공사 비용이 한 35억 정도. 그 당시 2016년 당시에. 지금은 공사비가 지금은 뭐 많이 올랐잖아요. 50억 이상은 들어가. 그래요. 최소 50억 이상. 뭐 60억 가까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을 미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물을 신축하면 그 시세 상승에 따른 어떤 수익도 보지만 건축비 인상에 관한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미리 이렇게 신축을 해놓으면 이런 것도 어떤 수익의 일환이 된다. 맞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제 화폐 가치 대비해서 인플레이션은 화폐 가치의 상대적인 하락을 불러올 수밖에 없고 너무 급작스러운 인플레이션만 아니라면 사실 점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이루어지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신축의 어떤 수익의 묘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건축비도 그렇고 토지비도 그렇고. 그러면 그 뉴스 기사에서는 63억에 매입해서 160억에 이제 매각을 하면 마치 한 100억 정도의 수익이 나는 것처럼 일단 뉴스 기사가 나왔지만 거기에는 건물을 신축하는 그 신축 비용은 빠져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건물의 신축 비용까지 합산하면 대략 얼마 정도의 차익이 나올까요? 아까 사업비가 한 뭐 35억 정도 예상이 되고 토지는 63억에 이것저것 하고 하면은 뭐 한 65억 정도는 들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 100억 정도는 투자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 자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공유진 씨가 쓴 어떤 자금이 한 100억 정도는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차익을 보면 160억에 이제 처분이 된다고 했을 때 60억 차익. 그래서 2016년도니까 7년 만에 60억 정도 차익 발생됐다. 전혀 적지 않은 수익이죠. 적지 않죠. 불로소득에 가까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7년에 60억 차익이니까 또 실투자 금액은 뭐 PF도 일으키고 했을 테니까 사실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돼요. 제 생각에는 뭐 실투자 금액이 한 30억 전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PF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면 그러면은 뭐 이제 수익금리도 굉장히 커지죠. 비율도 커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수익이 창출된 건물 한번 어떤 건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한번 보죠. 제가 화면을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이 건물이에요. 뭐 건물 멋있는데요? 마포구 서계동에 있는 이 건물이고
이게 지하에 3층 규모로 이제 들어가 있을 거고 지상으로 7층까지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고 요거 이제 과거도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과거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보면 이 건물이 있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2층 정도 되는 근린생활시설로 보이는데, 맞네요. 네, 근린생활시설이 이렇게 있었던 걸로 보이고, 요거를 2015년도 8월 기준의 이 모습이에요. 네네. 2016년에 매입했으니까 네. 2015년도 8월에 이런 상태였고, 살 때는 저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8월 네. 잔금을 치르고 난 이후에는 네. 이제 공사 준비를 했겠죠. 그렇네요. 네, 공사 준비를 하고 2017년 8월 네. 1년 뒤에는 어느 정도 공사가 그러니까 공사가 1년 이상 이루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앞에 공사 자재도 아직 남아 있고. 네, 아직 공사 중이죠. 네. 그래서 1년 이상 되는 모습이 딱 나왔고 2018년도를 보게 되면 이제 완공된 모습. 네. 네, 다 현재 모습과 같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와 있는 형태. 그래서 이 건물을 토지를 63억에 매입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63억에 매입해서 사업비 한 35억 드리고 총 사업비 100억 그리고 7년 뒤에 처분을 160억에 한다. 그렇다면 60억의 차익이 나오는 그런 프로젝트. 그렇죠. 네. 그렇게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도 이런 신축 투자를 항상 계획하고 이제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연예인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연예인분들은 사실은 그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사실은 언제나 인기가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는 그런 욕구는 굉장히 강할 거잖아요. 맞아요. 우리도 사실은 그런 모습을 배우려고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연예인들의 어떤 외모나 자기관리, 뭐 품위 이런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겠지만 이런 투자 방법, 투자 사례도 우리가 배워볼 만한 것 같아요. 정말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 간혹 무슨 뭐 유명 연예인 뭐 전지현 씨라든지 누구 서장훈 씨, 서장훈 씨라든지 그런 분들이 건물을 샀다 팔았다 이런 얘기가 이슈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분석을 한번 해보면 또 재밌지 투자 않을까. 복귀인가요? 네, 투자 복귀죠. 복귀를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그 공효진 씨 사례로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얘기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